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수업 과제하면 이렇게 각자 이름으로 해서 과제에 올려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꽤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다들 잘 해주셨어요. 뭐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거. 이분은 제가 이게 그 아이로 돼 있어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따로 폴더를 못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캐폴 같은 거 안 알려드렸는데도 자세해서 다양한 방법 뭐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그렇고 따로 찾아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과제 해주셔서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 제가 채널에 링크 올려드렸죠. 거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조금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쉬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혹시 오늘은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유롭게 진행을 하고 어,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뭐 앞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따라가려다가 보면은 또 다음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채팅을 해주시면 되고 급하면 마이크 켜서 좀 멈춰달라고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인 그래스호퍼 공부는 사실 어, 유튜브나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즉각 받아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줌으로 하는 이런 실시간 수업을 잘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7분인데 이 정도면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단 같이 한번 본격적인 그래서 모델링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독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애드온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또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몇 가지 좋은 그런 사이트나 그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구글에다가 뭐라고 치냐 그래스호퍼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그래스호퍼 3D 이런데 들어가셔도 그래스호퍼 관련 정보나 그런 것들을 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래스호퍼 덕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그래스호퍼 3인데 보통 여러분들 그래스호퍼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 자료들도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비율상 외국 특히 영어로 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시려면 영어는 조금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요즘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거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번역을 쓰셔서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직은 그래도 완전하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이해를 하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래스호퍼 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스호퍼에 있는 컴포넌트들 그래스호퍼에서 기본으로 설치된 것도 있지만 어떤 뭐 이런 지브라나 옥토퍼스 뭐 이런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컴포넌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스호퍼 환경처럼 이렇게 아이콘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은 들어가서 얘네가 뭘 받는지 그리고 뭘 만들어내는지 하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랑 뭐 이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서
만약에 뭐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grasshopperdocs.com으로 들어오셔서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오늘 아마 배우게 될 건데 그래스호퍼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컴포넌트나 그래스호퍼하고 컴포넌트나 어떤 개념들을 입력을 하면은 잘 뜹니다. 그래서 numeric range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글들이 굉장히 커뮤니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문제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지 여는데 오래 걸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가 뭐 어떻게 했고 질문을 올리면은 그걸 해결 방법들 이렇게 다 공유를 해줍니다. 이걸 보고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유튜브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스퍼 저는 쓸 때 많이 쓰는데, 라이노 그래스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스퍼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다 만들지는 않아요. 그 알고리즘을. 그래서 특히 처음 쓰실 때는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개념도 안 잡혀 있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에 그 형태가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랑 비슷한 형태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빌딩 만들 때 그 3학년 분들은 이번에 오피스 하실 텐데, 오피스 하면은 뭐 이런 파사드 디자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켜서 하시는데 영어로 된 설명을 굳이 알아두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를 쭉 보고 따라서 만드는 거는 저희가 언어적인 부분이랑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설명을 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어를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더 추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안 된다 해도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만들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방식에 맞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이것 보통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하게 나오거든요. 건축 스케일 저희 같은 경우에 미터를 쓰잖아요. 뭐 밀리미터 쓰는데 여기서는 뭐 숫자가 뭐 많아봐 커봤자 뭐 0에서 100 정도까지밖에 안 써서 스케일을 더 키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스호퍼를 뭐 쓴다 하는 거는 이런 거 따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것들을 적용을 시키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 그래스호퍼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이론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독학을 해서 했고 뭐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계속 새로 배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스호퍼에 대한 이론을 딱 정리를 딱 해서 깔끔하게 가르쳐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래스호퍼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를 만약에 계속 쓰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면서 따라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하면은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거 따라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을 조금 더 하면서 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는 줄여드리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채널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 om.ezvo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나올 채널인데, 이것들은 음성 설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그래스호퍼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나하나씩 해주면서 그거를 그냥 만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짜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어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채널이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디지트 TV. 한국에서는 제일 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루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선 다 한국어로 된 설명이 자세히 됐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몇 번 참고를 하긴 하고 지금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를 보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좀 이론적인 설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를 쓰면서 추가적인 이론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관련된 도메인이라던가 이런 이론들을 배우실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라이노 그래스호퍼 여기는 영어로 돼 있긴 해요. 채널 이름 자체가 라이노 그래스호퍼고 영어로 돼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또 되게 잘해서 외국인데 그리고 이 채널은 굉장히 심화적인 그런 부분들일 텐데 어,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이 그뭐 해외에서 대학원에서 그래스호퍼나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걸로 이제 학위를 따셨는데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런 거 C샵이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어떤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영상을 공유해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를 계속 쓰고 많이 발전해 나간다면 이번 채널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좀 이런 거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 당장은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뭐 해외 유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들어가서 볼 만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해드리는 채널은 이 정도가 있고 오늘은 뭘 할 거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뭐 짠다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따와서 영상이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따와서 그거를 변형시켜서 한다. 처음에는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데 저는 이 영상을 계속 따라 해볼게요. 음성 소리는 좀 끄고 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바닥에 놓여져 있지만 파사드 디자인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죠.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라이노 화면에서. 그러면 다들 라이노는 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죠. 원점 처음 시작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그냥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뭐 여기 왼쪽에 아이콘을 쓰셔서 하셔도 되고 뭐 명령어 창에 입력을 하셔서 하셔도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잘 모르실 테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렉탱글에서 코너 투 코너 이런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두 줄에서 오른쪽 줄에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아이콘인데 이걸 클릭해서 점을 하나 찍고 반대쪽 모서리를 찍어줍니다. 사이즈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드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고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어요. 얘를 명령어에 planar surface PLH면은 완성이 되는데 planar surface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면이 만들어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아래 제가 입력하는 키들이 뜨죠?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서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래스호퍼로 돌아올게요. 그래스호퍼를 다들 켜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저번에 제가 뭐 검색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surface surface 그러면 나와요. surface 컴포넌트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set one surface를 잡아줘요. 제가 조금 영상보다 살짝 앞서 나간 것 같은데 다시 영상을 볼게요. 제가 했던 것처럼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불러오죠. 들어왔습니다. 오, populate 2D. 자, populate 2D라는 컴포넌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populate 2D. 저 오타를. 자,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populate 2D. 일단 컴포넌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 한번 알고리즘을 쭉 짜고 나서 하고 일단은 따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걸 불러왔어요. 왔고 다시 계속 영상을 보면은 200, 숫자 200을 입력해서 두 번째에 넣어줬고 그다음에는 15를 입력해서 세 번째에 넣어줬습니다. 자, 다시 그래스호퍼로 돌아와서 이걸 제가 조금 지금 혼자 빨리 나가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혹시나 따라오시기 힘드시면 채팅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200을 입력을 해줬죠. 입력을 했고 카운트에 넣어줍니다.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어, 특정 범위 안으로만 하신다면은 이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 만들고 나면 이 숫자를 변경해 보면서 얘가 뭔가 얘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따라서 15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 surface는 region, 200은 count, 이 15는 seed에 넣어줄게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계속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노이랑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서페이스랑 파퓰레이트 해줬던 거를 넣어줬죠. 같이 보로노이, 보로노이, 보로노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런 삼각형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에 파퓰레이션을 넣어주고 바운더리에 처음에 불렀던 이 서페이스를 넣어줍니다. 넣어줬죠. 그리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걸 조금 조절하면서 이걸 조절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스케일 이런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보로노이로 만든 걸 넣어줬어요. 또 area라는 거를 해서
센터까지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얘를 따라 하실 텐데, 또 뭐였지? 스케일을 넣어주고, 에리아를 센터에, 이 에리아 센트로이드를 센터에 넣어주고, 보론으로 만든 셀을 스케일의 지오메트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 영상을 들어가서 잠시만요. 방금 한 거, 자,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방금 한 거. 여러분 보로노이까지 만드셨죠? 보로노이를 만드셨으면은 스케일, 스케일 아시죠? 스케일 입력해서 이 스케일이라는 컴포넌트를 불러가지고 이 셀을 보로노이에서 만든 오른쪽 셀을 스케일의 지오메트리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영상을 따라하면서 입력하면서도 얘네가 뭘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끊어볼게요. 이거 끊는 거는 컨트롤하고 마우스 클릭으로 연결을 해주면 끊어진다 그랬죠? 다시 하면은 처음에 이런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된 초록색으로 된 그래스오퍼 객지를 볼 수가 있고 지오메트리에 넣으면은 스케줄을 이제 이름 그대로 그냥 스케일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케일을 줄일 때는 보통 기준점이 필요하죠. 센터. 센터는 에리아. 에어리아를 넣었더니 이 점들이 막 생겼어요. 각 도형이 중심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리아 센트로이드를 이 센터 중심점에 넣어주니까 이 각 중심점에 맞춰서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도 계속 아 이게 뭐구나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쭉 한번 다 따라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자, 라이노에서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찍어줬어요. 찍어줬고 포인트 파라미터를 불러 그리고 멀티플로 이 세 개를 불러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처음에 따라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끊어서 갈게요. 이렇게. 자, 다시 라이노로 돌아올게요. 라이노 화면으로. 그래서 포창을 한쪽에 밀어주고 라이노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왼쪽 툴바에 보시면은 아까 그 사각형 그릴 때 썼죠? 그 두 줄에서 오른쪽 맨 위 아이콘 하면 점이 있어요. 포인트 음료가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설명이 떠요. 왼쪽 클릭을 하면은 싱글 포인트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멀티플 포인트래요. 그러면은 왼쪽 클릭을 하면 한 번만 만들 수 있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오른쪽 클릭을 하고 화면에서 이 면 위에서 점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비슷하게 그냥 세 개, 하나, 둘, 세 개 찍어줬죠. 하나, 둘, 세 개 찍어줬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다시 그래스호퍼를 옆에 같이 띄우고 더블 클릭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준다. 이 육각형 아이콘 포인트를 만들고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멀티플 포인트를 하고 라이노 화면으로 돌아갔죠. 그럼 여기서 드래그로 점 3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쫙 당겨서 점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됐어요. 점 3개가. 그리고 엔터를 하면은 자 이제 이 친구가 회색으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라이노 화면상에서 점 3개가 뜨죠. 이렇게 불러왔고 그럼 계속 다시 영상 따라가 볼게요. 아까처럼 하다가 자기가 조금 따라하는 게 버겁다 하면은 채팅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풀, 풀하고 풀 포인트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네, 풀 포인트에 populate 2D를 위에 넣어줬고 밑에 아까 방금 찍었던 점 3개를 여기 넣어줬습니다. 자, 우리도 풀 그래서퍼로 돌아와서 풀 하면은 풀 커브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포인트를 하고 아플레이트 2D로 찍어줬던 점들을 포인트로 넣고 저희가 라이노에서 찍어준 점 3개를 지오메트리에 넣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래스호퍼에 이렇게 쌓여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작업을 계속하면서 얘네들이 쌓이면은 그래스호퍼는 계속 라이노 화면에 다 띄워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저번에 보였던 것처럼 어 셀렉트 오브 선택된 객체만 보여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따로 끄는 방법은 원하는 그 그래스호퍼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휠 클릭을 해볼게요. 서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그 사람 머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첫 번째 Enable Preview 그냥 머리 모양만 있는 거는 Enable Preview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안대를 차고 있는 건 Disable Preview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대를 차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진한 회색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라인 화면에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선 작업들은 선택을 해서 힐 클릭을 하고 Disable Preview로 해서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도 라이노에서 만든 면도 좀 작업하다 보면은 거슬리니까 숨겨 놓을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라이노에서 이 서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명령어 창에 하이드 딱 하이드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합니다. 그런 선택한 객체가 안 보여요. 그거는 이제 쇼를 하면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페이스를 하이드 숨겨주고 처음 서페이스를 만들 때 썼던 그 사각형 있죠? 이 커브도 이 커브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스호퍼에서 지금 서페이스로 방금 숨겼던 그 서페이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커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딜리트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자 이렇게 지금 스케일 조정하고 풀 포인트에서 이것까지 했어요. 다시 따라가 볼게요. 네. 이맵 넘버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왔고 바운드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construct domain 자 여기까지 동화하냐면 따라가는데 힘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 뭘 불러왔죠? 리맵 넘버 리맵 넘버 REM 치니까 나왔어요. 리맵 넘버스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왔고 바운드 다음은 바운드라고 치니까 이런 이 초록색 바가 있는 아이콘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밸류에 넣어주고 디스턴스를 바운드 넘버에 넣어줘.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봤죠? 맞죠? 그리고 이 바운드의 도메인을 소스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또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려고 했어요. 불러왔네. construct였죠. construct. 다시 더블 클릭해서 construct를 하니까 construct가 쭈루룩 있는데 construct construct 도메인도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곱이고 하나는 제곱짜리 2개가 있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거 제곱수가 없는 거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까지 불러오셨죠. 그다음에 다시 영상을 따라가 볼게요. 0.2랑 0.9를 각각 A랑 B에 연결해주고 그 컨스트럭 도메인 한 거를 랩 넘버에 넣어줬어요. 0.2, 0.9 스타트랑 엔드. 여러분, 방금 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랑 저희랑 이 보는 화면이 조금 달라요. 저희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림 아이콘으로 나오고 얘가 플레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뭐 위치가 그냥 어디에 꽂히는구나는 보이니까 뭐 따라하는데 문제가 없죠. 어? 이렇게 도메인을 타겟에 넣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영상을 또 따라갈게요. 이걸 바꾸죠. 이 숫자를 바꾸니까 왼쪽에 바뀌는 걸 봤어요. 다시 볼게요. 숫자를 바꾸니까 얘가 바뀌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면서 이 숫자를 바꿔보면서 얘네가 뭐구나, 얘네를 바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점 위치를 바꾸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있는데 여기 좀 넘기고 일단 알고리즘을 완성시키는 거를 빠르게 해볼게요. 뭐 할지 어디에 스케일로 그 조절을 한 거랑 그다음에 보로노이로 만든 두 개를 넣어줬어요. 여기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프리뷰를 껐죠. 네. 다시 그래스호퍼로 돌아와서 저희도 merge merge 입력하면 아이콘을 따요. 꺼내주고 이 스케일 조정한 지오메트리를 데이터 하나 넣어주고 보로노이 처음에 보로노이로 쪼개준 이거를 데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화면 두 개 다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져서 두 개 다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따라가면은 바운더리 서페이스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넣어줬고 익스트루드를 시켜줍니다. Z 방향으로. 그럼 여기까지. 자, 바운더리 서페이스를 해서 엣지에다가 얘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였죠? 익스트루드였죠? 익스트루드. 이 바운더리 서페이스나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하면서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익스트루드의 베이스에 넣어주고 방향은 디렉션은 Z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영상과 똑같이 두께를 가졌어요. 면들이. 그러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건 저도 프리뷰를 꺼줄게요. 컴퓨터가 무거워져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따라갈게요. 자, 처음에 에리아를 해서 이번엔 위에 면적 값을 Z에 넣어줬어요. 다시 얘도 여기 풀 포인트에 했던 것처럼 위맵 넘버를 해줍니다. Z에 입력되어 있던 이 면적 값을 끊어줬죠.
그리고 도메인을 이번에는 10이랑 15를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이거는 아까 한 작업이니까 이번에는 끝이 않고 쭉 이어볼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알고리즘은 끝이에요. 다시 처음에 이 면적값을 넣어줬어요. 벡터에 Z에. 그랬더니 쭉 굉장히 높게 제가 영상으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쭉 높게 얘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연습할 때 만들었던 건데 지우고 했는데 얘네를 다시 끊어주고 얘도 여기처럼 리맵 넘버를 해줬죠. 아 이거를 안 넣네요. 벡터에 넣어줘야 돼. 제가 아까 이걸 안 넣었는데 앞에서 리멤버 했던 거를 스케일을 벡터에 넣어줘야 됩니다. 다들 이거 하셨나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얘도 리맵 넘버를 다시 해줘야 되죠. 리맵 넘버 불러오고 바운드 필요한 게 또 바운드였고 그다음에 컨스트럭트 도메인이었어요. 컨스트럭트 도메인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면적은 이번에 필요한 값은 면적값이죠. 여기 area 얘를 처음에 리맵 넘버의 밸류에 넣어주고 얘랑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또 바운드에 넣어주고 이 바운드는 소스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도메인을 만들어줘야죠.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10 처음에 스타트가 10이었어요. 그리고 끝이 15예요. 10과 15를 각각 스타트랑 엔드에 넣어줘요. 그리고 이 도메인은 타겟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리맵 된 거를 Z 값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아까 얘를 넣어주기 전에는 리맵 된 값을 넣어주기 전에는 다 똑같이 올라갔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익스트루드를 베이크를 시켜볼게요. 다들 베이크 시키는 방법 알고 계시죠? 그러면 쪼개졌어요. 그죠? 다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얘를 컨트롤 Z, 그래스호퍼를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하고 우클릭하고 베이크. 그래스호퍼에서 얘를 우클릭하고 베이크를 해주면은 여기 그룹에 yes please가 있죠. 이렇게 그룹에 yes please 체크하고 하면은 그룹 댓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처럼 그룹을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다시 작업을 하려면 얘를 그룹을 풀어주고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을 해서 베이크하는 게 편하고 그럼 이제 어, 알고리즘을 뜯어볼 건데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있으면은 뜯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짚어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해서 지금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 기본적으로 6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 하나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영상 하나 재생하면은 뭐 길어봐야 10분 정도고 뭐 뭐 멈춰가면서 따라해도 길면 한 20분 정말 오래 걸리면 30분 정도 나서 알고리즘 하나 만드는 거는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처음에는 서페이스 만들어서 여기서 불러왔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팝플레이트 2D 일단 최종 그 미리 보기를 끄고 플레이트 2D 이 친구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만든 서페이스 안에서 리전 서페이스를 영역으로 잡고 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의 점들이 만들어져 있죠. 카운트는 점의 개수예요. 아, 잠시만요. 이걸
하면은 오래 걸려서 얘만 떼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조절을 해주면은 그 생기는 점들의 개수가 바뀌죠. 얘를 늘리면은 점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카운트, 시드, 이 점들은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스호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게 컴퓨팅 사이언스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딩을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컴퓨팅적 사고도 배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 배우면은 파이썬 배우잖아요. 그럼 파이썬이나 그런 코딩을 할 때 보면은 랜덤 값은 늘 시드를 받아요. 아니면은 자체적인 시드 값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드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같은 시드 값을 설정을 하면은 랜덤이라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드 값을 변경을 하면은 그 랜덤으로 나오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랜덤을 설정할 때 시드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드를 여기서는 임의로 15로 설정을 해줬죠. 근데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입력하는 애는 포인트인데 미리 있던 포인트를 여기 해서 나오는 값에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그냥 같이 미리 만들어졌던 점들인데 걔네는 랜덤한 점이 아니겠죠.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거니까 얘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다음으로 나온 게 포로노이죠. 얘네 연결을 끊어주고 포로노이가 여러분들 그래서 쓰면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포로노이가 뭐냐? 근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점을 입력을 받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점들 사이에 어떤 세포 마냥 이런 게 생겼어요. 네, 생겼고 근데 지금 이 얘네가 영역들이 우리가 원하는 서페이스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에 영역을 넣어줍니다. 이 서페이스를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만 처리가 되죠. 해줬는데 이 보로노이가 뭐냐 그래서 이 점과 점을 이 랜덤하게 형성됐잖아요. 이 점들이 제가 그래서 일정한 그리드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그리드에 있지 않고 되게 불규칙하게 있어서 이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수직 이등분선을 변으로 갖는 도형의 집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렵죠. 인터넷에서 구글을 켜볼게요. 자, 여기서 구글에 보로노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키백과가 뜨죠. 읽어보면 평면을 특정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의 집합으로 분할한 그림이다. 어렵게 돼 있는데 무슨 수학적인 그런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일단 요점은 그래요. 이 점과 점 사이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만든 이 점을 기준으로 원을 만들어서 점점 키워 나가겠죠. 점점 키워 나가면은 이 주변에서 만드는 점에서도 원을 만들어서 계속 키워 나가면은 어디선가 이게 가운데서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점점 수평으로 돼서 끝까지 쭉 키우면은 이렇게 맞닿는 점들이 이렇게 선이 돼서 각이 지겠죠. 그런 원리인데, 네, 어쨌든 그런 다이어그램이고 얘를 2D뿐만 아니라 3D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는 원이 아니라 구형이 확장돼서 그런 식으로 되고 수직 이등분 선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 평면이 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고 브로노이 굉장히 많이 쓰실 겁니다. 애지간하면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랑 에리아는 아까 봤죠? 스케일에서 일단은 끊어주고 스케일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케일을 뽑아주는 거고 에리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그 도형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셀에 갖다 대 보시면은 폴리커브들이 되게 많이 생성이 돼 있어요. 리스트는 오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리스트로 하나만 뽑아 놓으면은 이런 도형이 생성이 됐죠. 이 셀들을 중에서 하나만 뽑은 거예요. 하나만 뽑은 건데 얘네들이 모여서 지금 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번에 그때 할 때 Draw Fancy Wires는 켜놓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얘를 끄면은 선이 하나만 나와요. 근데 키니까 선이 다르죠. 얘는 지금 이 서페이스는 단선으로 들어가고 얘는 복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단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어 여러분들 그래스호퍼 화면에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제 화면으로 하면은 줌에서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스호퍼 화면으로 돌아가서 서페이스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어 네모칸 안에 진하게 살짝 지금 음영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one locally defined value라고 돼 있고 그 밑에 reference surface라고 돼 있어요. 얘는 외부 첨조된 surface라는 건데 결국 얘는 값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선이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population 2D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population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얘는 114개의 locally defined values 114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2개 이상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이 에어리아에도 지오메트리에 아까 선택한 거 얘네 이렇게 분할된 도형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면적과 중심점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중심점을 계산을 해서 스케일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아도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런 특히 스케일 같은 거는 만약에 아까처럼 센터 값을 따로 입력을 안 해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0,0,0 원점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수정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얘네 각각의 도형들을 각자 원점을 기준으로 축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트로이드를 따로 뽑아서 센터 입력을 해줘서 각자의 면적을 축소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 팩터에 넣어주기 위해서 리맵 넘버를 했죠. 거기서 사용된 게 풀포인트, 풀포인트였는데 풀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포인트를 땡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땡겨주는데 거리를 뽑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세 개의 점을 라인에서 그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에서 각각 가까이 있는 객체들을 선택을 하고 각각 가까이 있는 객체들을 이 세 개의 점 목표가 되는 지오메트리 세 개의 점으로 다 땡겨 오는 거예요. 지금 다 한 점에 몰려 있어서 이게 하나의 점으로만 이 세 개의 점으로만 보이는데 얘네를 다 땡겨준 거고 그래서 그 거리를 추출을 해준 겁니다. 고 리맵 넘버 이게 설명하려니까
생각보다 이해한 거랑 설명하는 것도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배울 주된 콘텐츠가 바로 이 문제의 도메인인데, 도메인은 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인데, 도메인은 영역. 저희가 뭐 인터넷 같은 거 쓰면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이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는데, 자, 일단 저희가 여기서 바운드를 해줬죠. 바운드는, 이거 어디서, 여기 또, 잠시만요.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이네요. 여러분, 잠깐만 다시 설명을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잠깐만 쉬는 시간을 갖고 9시부터, 9시는 너무 그런가? 9시 5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5분이 돼서 다시 수업을 해볼게요. 이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스크립트를 다음부터는 좀 써야겠네요. 설명하려니까 꼬여서 일단 도메인이라고 다들 다 오셨겠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면 지금 9시 6분이니까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게 도메인인데 도메인이 뭐냐? 저희가 숫자를 입력하면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도메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넘버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는 딱 하나의 값만 출력을 하는 건데 이 도메인은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도메인은 0부터 10까지 그래서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도메인은 2.578957부터 103.43241까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메인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컨스트럭터 도메인을 할 때 제곱으로 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2차원에서 이 친구들은 지금 1차원에서 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넘버 슬라이드처럼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차원에서도 그러면은 얘는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면에서 좌표가 되겠죠. 그 좌표 안에서 점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 이런 그래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뭐 0부터 1까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해가지고 이런 거를 도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뭐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이해 지금 당장 모델링하는 데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모델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영역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는 이 도메인을 갖고 무슨 작업을 한 거냐 그러면은 remap number 이 수치를 리매핑 다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의 넘버 슬라드가 있고 그 안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있을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0부터 1까지로 한 다음에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겠죠. 만약에 0부터 1까지라고 하면은 길이가 0부터 1까지 길이가 짧아질 텐데 이 스케일을 줄여서 이 안으로 쑤셔 넣거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0에서 1까지를 0부터 10까지로 늘리거나 이 영역을 그러면 사이사이 또 커지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거리값들이 있어요. 이 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값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운드 최소값이랑 최대값 사이의 도메인으로 만들어요.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2.578957이랑 103.43241구가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이어서 그렇게를 끝과 끝으로 가지는 도메인을 만드는 거고 그 친구를 타겟 여기서는 0.2부터 0.9까지 도메인을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쑤셔놓은 거고 그래서 이 맵핑된 도메인 이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다 지금 그 안으로 들어왔죠. 0.24847 자, 지금 설명을 위해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는 친구들인데 저희는 디스턴스. 여기선 최소값이 2.57857이고 처음 거리만 뽑았을 때는 최대값이 103.43249였어요. 얘를 0.2 여기 보시면 0.2랑 0.9로 됨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겟으로 줬죠. 그래서 0.2 최소값 2.57897이 0.2가 됐고 103.43241구가 안 보이시나? 이렇게 됐을 때가 0.9가 돼서 각자 이 선상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맞는 자리를 찾아갔죠. 이런 식의 작업을 리웹 넘버를 통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만들어줘야겠죠. 디스턴스를 밸류로 하고 그래서 이 맵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그 거리 값에 따라서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렇죠? 점의 위치 그러면은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 스케일도 바뀌어야 되겠죠. 위치를 옮겨볼게요. 위치를 옮기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해서 이 점 가까이에 있는 좁아지고 그거보다 멀게 되면은 스케일이 바뀌게 되죠. 왜냐면은 점이랑 거리가 가깝게 되면은 그만큼 디스턴스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1이면은 스케일의 벡터 비율이니까 비율이 1이면은 딱 그냥 100%고 거기서 0.9, 0.8 이렇게 작아질수록 그 스케일 비율이 낮아지면서 더 작아지겠죠. 스케일 변경을 했을 때.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얘가 더 짧아지는 건데 그럼 여기서 도메인 값을 스타트랑 엔드를 바꿔볼게요. 얘가 0.9가 되고 스타트가 0.9가 되고 엔드가 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거리가 거리에서 멀수록 이 도형들이 더 작아졌죠. 스케일로 변형된 도형은 이런 식으로 다른 파라메트릭 디자이너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받아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논리, 가까이 있는 거를 크게 하고 멀수록 작아지게 해라. 뭐 이런 알고리즘 논리나 가까이 있는 걸 작게 하고 멀리 작게 해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것들이 뭐 원하는 형태에 따라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각각의 값들을 받고 그 값들이 가지는 도메인, 소스가 되는 도메인을 받아요. 그리고 소스랑 밸류가 가야 할 타겟 어떤 도메인으로 바꿀 거냐 타겟으로 넣어서 거기에 매핑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데이터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각각의 두 개의 데이터가 있죠. 얘를 하나로 합쳐줬어요. 자, 줘서 그 두 가지로 바운더리 설정스 밑에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삭제하고 그래서 하나만 뽑아보면은 이렇게 밖에랑
밖에랑 안의 선을 따라서 그것들의 그것들을 안을 채우는 서페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운더리 서페이스로. 얘를 받아서 바운더리 서페이스를 만든 거고 걔를 익스트루드 시켜준 건데 아까 봤죠 저희가 도메인을 읽으면서 여기서는 그 거리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저희가 스케일을 조절해주고 높이는 각각의 가지는 면적을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제일 면적이 제일 큰 게 15, 높이가 15가 되죠. 그리고 면적이 제일 작은 게 높이가 10이 되는 그 알고리즘으로 뽑아서 여기 높이 값을 Z방향으로 그렇게 엘리베이터로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걸 갖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걸 높이게 되면은 높아지죠. 근데 제일 작은 갱체는 변하지 않아요. 제일 작은 갱체는 10으로 변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들 조금씩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높이가 37이 제일 거고 얘도 솔가 정렬하는 거거든요. 각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데이터 높이 데이터가 10부터 제일 낮은 게 12, 37 얘를 바꾸게 되면 줄죠. 이렇게 그 도메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최대 최종 출력될 도메인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가 바뀌게 되면은 이 셀들이 여기서 점의 개수나 시드가 바뀌게 되면은 셀들의 사이즈나 그런 거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넓이도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되지만 10이나 30일에 맞춰도 되겠지만 비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출력 같은 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해본 건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내가 지금 일단 따라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뭘 모르는지는 모르겠다. 질문 하라는 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 도메인은 이제 저희가 지금 1차원에서 자원으로 넘어간 거고 그러면은 또 UV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알고리즘을 다루고 이런 컴포넌트를 다루고 있지만 추가로 어느 걸 설치해서 예를 들면 위버버버나 락스 뱅글은 이미 있으실 거고 뭐 메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서로 사용하는 것 같다면 사용법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사용자는 알고리즘을 따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제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얘를 옮기니까 뭐가 하냐 그리고 이걸 얘가 뭐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도메인 같은 경우도 저희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그래서 또 조금씩 하면서 외국 커뮤니티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조금씩 일을 해보고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도메인도 있고 또 아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게 또 가장 큰 것일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번에 바로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질문 없으실까요?
장치에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오늘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빨리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연정을 해서 그러면 마치 오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구글이랑 튜브를 해서 뭐 하면은 나다 그거랑 그래서 유튜브로는 이렇게 따라가 보고 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하려고 했다. 자기 거를 이 각각의 콘텐츠는 그런 식으로 조절도 보고 다른 그럼 이걸 넣으면은 똑같다고 중간에 이걸 넣으면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과제는 내일 아침 아마 8시부터 단체 메시지 송이 되어 있는 아침 8시에 단체 메시지로 과제가 나갔고 그거 해서 저기 9월 드라이브에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깨달았는데 오늘도 강의말을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5분 정도는 정을 심으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고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해주세요. 질문 있으실까요?